안녕하세요, 요온 디자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 분 모시고 같이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테리어 필름 일을 하고 있는 29살 서아름이라고 합니다. 저희 인터뷰 하려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 현장에서 모시고 왔거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현장에 있어가지고 현장 첫날이라 밑작업을 진행하다가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다가 인테리어 쪽, 필름 쪽 일을 하게 되셨는지. 저는 원래 사실 이제 사무직에 오래 일을 했었는데 마케팅 일을 6년 정도 했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직히 대기업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냥 정말 사소한 일로 그만두게 되면 당장 나의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솔직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30대가 코앞이고 이제 여자로서 결혼도 하고 나중에 이제 아기도 낳을 텐데 내가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술을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현장직을 하겠다라고 이제 친구들에게 말을 했을 때 보통 반응이 어땠나요? 사실 다들 많이 반대를 했어요. 어쨌든 아무리 기술직이라고 하더라도 노가다라는 인식이 변하지 않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직까지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20대 여자인 친구들이 특히나 너는 전에 회사에서 팀장도 했었고 돈도 잘 벌었고 너 써주는 데도 많고 찾는 사람도 많은데 굳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진짜로 굳이 왜 하시는 거예요? 27살에도 이런 생각이 한 번 들었고 이제 한 번씩 드는 생각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제 다른 회사를 간다고 쳤을 때 여자가 신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사실 남자보다 어리잖아요. 이제 커트라인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길게 일을 해봤자 10년 안쪽이겠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기술 하나만 배워놔도 내 몸값은 내가 정하는 거니까. 맞아요. 저희가 작업자분들 인적사항을 뭐 업무적으로 받아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정기 반장님 같은 경우는 46년생 아버지 뻘 되신 분들도 아직까지 지금 현업에서 잘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뭐 실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절대 아니고 그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현장에서 좀 보기 힘든 나이도 아직 20대밖에 안 되신 볼 수 없는 유니크하신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으신지. 사실 인테리어 공정 중에 도배랑 필름이 무거운 거를 많이 안 드는 공정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무거운 걸 들 일이 엄청 많거든요. 문짝도 들어야 되고 필름 한 롤만 해도 20kg가 넘으니까 다른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2개, 3개씩 들기도 하시는데 이제 체구도 좀 작고 그러니까 하나도 간신히 들어요. 그게 좀 많이 힘든 부분이긴 하죠. 반면 또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남자분들에 비해서 세심하고 꼼꼼한 점이 장점인 것 같아요. 다른 남자분들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가 알아서 하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 같은 것만 하더라도 진짜 현장에 나가보면 되게 바닥이 엄청 지저분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제가 알아서 그냥 지저분한 것 같다 이러면 다 치우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현장을 보면은 늘 이렇게 작업하고 남은 것들 막 그런 게 널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정리를 안 해주면은 다음 공정 또는 지금 공정이 잘 안 흘러가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 작업에 되게 크게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것들 잘 해주신 거. 사실 정리를 잘 안 하면 잘 다치거든요. 필름 이면지도 엄청 미끄러워가지고 그걸 밟고 넘어지면 진짜 뇌진탕이 올 수도 있고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정리를 바로바로 빨리빨리 많이 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러면 사무직 대비 현장직의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고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이 4시에 끝나요. 음, 회사 다닐 때는 6시에서 6시 반, 늦으면 7시 이렇게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해가 떠 있을 때 퇴근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일단 제일 좋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쪽 일은 품수라고 해서 이제 일당을 계산을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만큼 내가 열심히 배워서 얼마만큼의 기술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내 급여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면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몸이 많이 아파요. 사실 견딜만 한데 이 일을 정말 재밌다고 느끼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단점이라기보다 힘든 점인 것 같고요. 요즘에 좀 현장직 찾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으세요? 이런 현상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약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기술자들이 얼마를 버는지 잘 몰라요. 저희는 알죠. 네. 얼마 벌지도 못하는 그냥 공사 현장 사람? 딱 이 정도로밖에 인식을 못 하시기 때문에 돈도 안 되고 몸도 힘든 일을 왜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원래 이제 영상 편집자로 일을 했었는데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가 정말 많이 맞아. 들어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로 10년 동안은 내가 이 직장에서 버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현장 쪽 일은 무조건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기술력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다 보니까 미래가 정말 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선진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건비 점점 올라가고 있고 AI가 지금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게 대체하는 걸 보니 옛날에 생각했을 때는 소위 노가다를 대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닌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막 과거에 생각했던 좋은 직업들이 미래에는 안 좋은 직업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우리뿐 아니라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지금 블루컬러의 그 임금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술을 하는 사람들은 부족한데 일은 많아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은퇴하실 분들 되시고 젊으신 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더 전망이 있고 되게 좋은 그런 업종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좀 민감한 질문일 수 있는데 사무직 대비해가지고 버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기술자 한 명이 한 달 동안 일을 한다고 치면은 한 600 좀 넘게 벌지 않을까. 결국은 인테리어는 마감이잖아요. 더 깔끔한 마감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기술자라고 보고 저희 단계가 조공, 중기공, 기공 이렇게 있거든요. 기공이 제일 높은 기술자라고 보시면 되고 조공은 기술자를 도와서 밑작업을 한다든지 심부름을 많이 하는 역할이죠. 그리고 중기공은 기술자보다는 살짝 떨어지지만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 조공이 기공이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까요? 처음 시작하면은 진짜 못 벌어요. 8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저희는 원래. 기술자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25에서 28 정도를 벌어요. 그래서 이제 조공부터 기술자가 되기까지 보통 평균적으로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목표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 팀을 꾸리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더 나아가서 종합적으로 인테리어까지도 했으면 좋겠다.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0대 젊은 여성 현장에서 보기 힘든 게스트를 모시고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이렇게 재밌는 게스트분 있으면 또 모시고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